농서궁공 묘소 이전에 관한 설화. 농서궁공의 묘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문중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중시조공께서 역책하셨을 때 효성스러운 5 아드님이 아버님을 좋은 자리에 모시기 위하여 산역할 인부들을 데리고 산소 자리를 찾고 있었다. 이산저산 거쳐서 당시 선석사, 지금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천위에 있던 선석산 근처에 이르렀다. 때마침 선석사 도승이 지나다 상호장댁 상주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묘를 쓰면 부귀하고 훌륭한 자손이 많아 용성할 것이다. 그런데 몇 가지 당부를 지켜야 한다. 저 나무를 베되 내가 절에 돌아간 후에 베어야 한다. 나무를 캐고 광중을 만들 때 깊이 파고 진짜 관 위에 11장의 헛관을 놓고 묘를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분묘는 과도하게 치분하지 말고 10대 이내에는 묘각 같은 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자리는 성주 이씨의 거성대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르고는 절로 돌아갔다. 도승이 지나간 얼마 후에 산역 인부들이 느티나무가 커서 베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끼로 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느티나무는 오래된 고목으로 겉만 단단하지 속은 텅 빈 것이기 때문에 도끼로 연나무번 찍으니 그 구멍이 뚫리면서 커다란 왕벌이 나와서 도승이 사라진 쪽으로 날아가 미처 절에 들어가지 못한 도승을 쏘아 그 독으로 죽게 하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그 느티나무를 캐어내고 광종을 만들 때 도승이 11장의 흑관을 얹으라고 하였지만 10장만 얹고 복문을 만들었었다. 그렇게 장례를 모시고 산소를 쓴 후에 과연 오형제 아드님들이 나란히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는가 하면 공의 현손에 이르기까지만도 해순궁주, 신순궁주 등이 궁중에 들고 하여 왕후장상과 공경대부가 고려 말기와 조선조 초조정에는 공의 적선 외선으로 조정에 가득하였으니 이는 중시조공의 겸손하시고 후독하셨던 음덕임은 물론이지만 임금제가 국의 명당 대지 묘자리의 산음 묘자리가 좋지 않아 자손이 받은 복의 자리라고 합니다. 소치라고 할 만도 하였다. 그 후손들이 성묘하고 시제 올리기를 위하여 모일 때 머무르기 위하여 묘각 제시를 지었다. 조선조 초에 태봉법이 생기고 태봉이 설치된 일정 거리 내의 묘선을 모두 파내게 하였다. 이는 이시 왕조가 명당 묘자를 없이 함으로써 또 다른 역성혁명을 막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사가 공의 묘소 근처에 이르면 언제나 운무가 짙게 끼어 공의 묘자는 쉽게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한 지사가 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안개 낀 속에서 풍령 소리가 들리므로 안개에 그친 후 살펴보니 과연 분묘와 묘각이 있었고 산세를 살펴보니 명당 길지였으므로 돌아가 상주하여 이장하게 하였다 한다. 이장하고자 파묘할 때 파보니 계속 흑관만 나와 단념하려 했는데 한 장을 제치니 진관이 나와 결국 이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모두 도승의 당부를 지키지 않은 소치라고 전한다. 농서궁공의 출생과 돌아가신 연대는 어디에도 분명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여러 문헌을 상고해 볼 때 돌아가시고 묘소를 쓴 후에 아드님 오형제분이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오형제분이 문과 급제하신 것은 고려 충렬왕 11년이며 문열공께서는 16세 연소한 아이로 소년 등과하셨다. 그러면 농서공께서는 작과하신 해는 그 이전일 것이고 능골로 이장한 연대는 세종 26년 이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께서는 160여 년 동안 이곳에 머무신 것이다. 자료는 재단법인 농사학계 발행 위대한 조상에서 밝혔습니다.